총탄이 47번 컨테이너 앞을 향해 날아갔다. 민지를 데리고 나오려던 남자가 어깨를 붙잡으며 뒤로 물러났다. 김 부장은 달리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누가 총을 쐈는지 확인할 여유도 없었다. 그의 시선에는 열린 컨테이너 문만 보였다. 컨테이너 안쪽에는 의자에 묶인 민지가 있었다. 김 부장의 발이 잠시 멈췄다. 찾았다. 딸이 살아있었다. 얼굴에는 상처가 남아있었다. 손목은 붉게 부어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다. 김 부장이 입술을 열었다. 민지야.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를 확인한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 김 부장은 곧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옆쪽 컨테이너에서 무장한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남자가 총구를 민지에게 겨눴다. 움직이지 마. 김 부장의 걸음이 멈췄다. 남자가 민지의 머리 뒤로 총구를 붙였다. 한 발만 더 오면 끝이야. 김 부장은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 오지 마. 김 부장은 딸만 바라봤다. 괜찮아. 아빠. 이제 아빠가 왔어. 민지의 입술이 떨렸다. 김 부장은 조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울지 마. 남자가 김 부장을 향해 소리쳤다. 무릎 꿇어. 김 부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내 딸 죽는 꼴 보고 싶어. 김 부장이 천천히 무릎을 굽히려던 순간이었다. 컨테이너 위에 숨어있던 박강성의 총구가 움직였다. 그는 민지를 겨눈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바라봤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김 부장을 생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민지를 구하면 김 부장이 달아날 수 있었다. 민지를 외면하면 눈앞에서 한 아이가 죽는다. 박강성의 손가락이 굳었다. 옆에 있던 대남첩 보총국 요원이 낮게 말했다. 쏘지 마십시오. 박강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목표는 66번입니다. 알아. 저 아이는 상관없습니다. 박강성이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아이를 인질로 쓰는 게 내가 배운 전투냐. 요원은 입을 다물었다. 박강성은 다시 아래를 바라봤다. 김 부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흔들며 울고 있었다. 아빠, 그러지 마. 김 부장이 말했다. 아빠 괜찮아. 나 때문에 그러지 마. 너 때문이 아니야. 김 부장의 두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그는 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빠는 원래 이래. 민지가 울면서 말했다. 거짓말. 김 부장이 희미하게 웃었다. 들켰네. 민지를 붙잡은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묶어. 두 남자가 김 부장에게 다가갔다. 김 부장은 순순히 팔을 뒤로 내밀었다. 한 남자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했다. 김 부장은 그 남자의 손이 자신의 팔에 닿는 순간 몸을 틀었다. 수갑이 남자의 손목에 채워졌다. 김 부장은 수갑줄을 잡아당겨 남자를 앞쪽으로 끌어냈다. 민지를 겨누고 있던 총구가 잠시 흔들렸다. 박강성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총알이 남자의 손을 스쳤다. 무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 부장은 달려들었다. 한 남자의 가슴을 밀어낸 뒤 민지를 붙잡은 남자의 팔을 꺾었다. 성한수와 박진철도 반대편에서 뛰어들었다. 성한수가 민지 앞을 막았다. 박진철은 달려드는 남자를 붙잡아 컨테이너 벽으로 밀어냈다. 어린애 하나 잡겠다고 사람이 몇 명이야. 남자가 박진철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박진철은 팔을 막은 뒤 상대의 허리를 붙잡았다. 나이 먹은 아저씨가 만만해 보여. 그는 남자를 들어올려 옆으로 내던졌다. 성한수는 민지의 손목을 묶은 끈을 풀었다. 민지야, 괜찮니? 민지는 아버지를 찾았다. 아빠는요? 바로 앞에 있어. 김 부장은 마지막 남자를 쓰러뜨린 뒤 딸에게 달려왔다. 그는 민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손을 내밀었지만 바로 앉지 못했다. 어디를 다쳤는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앉는 것조차 아이에게 아픔이 될까 두려웠다. 민지가 먼저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았다. 아빠. 김 부장의 두 팔이 딸의 등을 감쌌다. 민지야. 그는 딸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손끝으로 머리와 어깨를 확인했다. 살아있었다. 분명히 따뜻했다. 김 부장은 눈을 감았다. 아빠 왔다. 민지는 아버지의 옷을 놓지 않았다. 늦어서 미안해. 김 부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빠가 너무 늦었어.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안 늦었어. 김 부장이 딸을 바라봤다. 민지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말했다. 아빠가 왔잖아. 김 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딸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이제 집에 가자. 성한수와 박진철은 두 사람에게 등을 돌렸다. 박진철은 눈가를 손등으로 문질렀다. 성한수가 그를 바라봤다. 우냐? 바람 들어갔어. 여기 실내야. 컨테이너 틈으로 들어왔겠지. 성한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김 부장은 민지의 손목과 얼굴을 다시 확인했다. 어디 많이 아파? 괜찮아. 괜찮다는 말하지 마. 민지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김 부장은 억지로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아픈 데 있으면 다 말해. 어깨가 조금 아파. 김 부장이 딸의 어깨로 손을 가져갔다가 멈췄다. 병원부터 가자. 그때 성한수가 컨테이너 밖을 바라봤다. 멀리서 여러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다. 박진철이 물었다. 주광찬 사람들이냐? 김 부장은 차량의 움직임을 살폈다. 일정한 간격. 같은 색상의 차량. 항구의 모든 출입구를 차단하는 배치였다. 아니야. 성한수가 물었다. 그럼 누구인데? 김 부장의 얼굴이 굳었다. 특임국. 대한민국 특수임무국 상황실. 거대한 지도 위로 명포항 일대가 표시되어 있었다. 강국철은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보고를 들었다. 김 부장 위치 확인했습니다. 김민지는? 같이 있습니다. 강국철이 고개를 돌렸다. 주광찬 쪽은? 항구 내부에 민간 무장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북쪽 놈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국철은 보고한 요원을 바라봤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 없다는 뜻이 아니야. 추가 수색하겠습니다. 강국철은 지도 위 여러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동쪽 진입로 막아. 예. 해상 이동로도 통제해. 해경에 협조를 요청할까요? 강국철이 고개를 저었다. 공식 기록 남기지 마. 상황실에 있던 요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강국철이 명령했다. 현 시간부로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한다.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국장님, 말해. 김 부장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강국철이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 딸을 구하고 나오는 사람을 무장병력으로 포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국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 저 항구 안에 있는 건 은행 부장이 아니야. 그는 김 부장의 과거 작전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수많은 임무명과 사망자 숫자가 나타났다. 코드네임 66이다. 간부가 말했다. 그렇다고 교전을 허가하실 수는 없습니다. 강국철은 화면 속 김 부장을 바라봤다.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면 제압한다. 제압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현장 지휘관 판단에 맡겨. 사살도 포함됩니까? 강국철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김 부장과 민지가 함께 있는 항구 감시 영상을 바라봤다. 김 부장은 자신의 몸으로 딸을 가리고 있었다. 강국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달라지지 않았다. 실수인 척 쏴버려도 돼. 상황실 요원들의 표정이 굳었다. 강국철은 곧바로 덧붙였다. 단, 김민지는 건드리지 마. 명포항. 특임국 차량에서 무장 요원들이 내렸다. 대형 방패를 든 요원들이 통로를 막았다. 확성기를 든 현장 지휘관이 김 부장을 향해 말했다. 김 부장. 김 부장은 민지를 자신의 등 뒤로 감췄다. 김민지 양을 인계하고 투항하십시오. 민지가 아버지의 옷을 붙잡았다. 아빠. 김 부장이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확성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저항하면 무력을 사용하겠습니다. 박진철이 특임국 병력을 바라봤다. 아, 전투라도 벌일 셈이야 뭐야. 성한수는 김 부장에게 물었다. 왜 특임국이 민지를 데려가려는 거냐? 김 부장은 앞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 때문이야. 박진철이 말했다. 그럼 이야기에서 풀면 되잖아. 이야기로 풀 사람들이 아니야. 너 옛날 직장 동료들이 왜 이렇게 삭막하냐? 성한수가 김 부장을 바라봤다. 다른 길 없어. 김 부장은 컨테이너 사이를 확인했다. 서쪽은 특임국이 막았다. 동쪽에는 주광찬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남쪽 해상 통로도 차량이 차단하고 있었다. 북쪽에는 정체를 숨긴 박강성과 대남첩 보총국 요원들이 있었다. 김 부장이 낮게 말했다. 양쪽 다 민지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야. 박진철이 주변을 훑어봤다. 양쪽. 성한수가 김 부장의 시선을 따라갔다. 컨테이너 위에서 움직이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저 위에도 누가 있다. 김 부장이 대답했다. 북에서 내려온 놈들. 박진철의 얼굴이 굳었다. 잠깐만. 그는 김 부장의 팔을 붙잡았다. 우리 지금 국가기관하고 북한 공작원 사이에 끼었다는 거냐? 그래. 박진철은 어이없는 얼굴로 웃었다. 뻥이요. 아무도 웃지 않았다. 박진철이 다시 물었다. 진짜야. 성한수가 말했다. 이 얼굴이 거짓말하는 얼굴로 보여. 박진철이 튀김국과 컨테이너 위를 번갈아 바라봤다. 지금 교전을 하자고. 김 부장은 민지의 상태를 살폈다. 오래 달릴 수 없는 상태였다. 정면 돌파도 어려웠다. 그렇다고 튀김국의 딸을 넘길 수도 없었다. 김 부장은 민지 앞에 몸을 낮췄다. 민지야. 응. 아빠 친구들이랑 잠깐만 같이 있을 수 있지. 민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빠 어디 가려고? 길 만들려고. 가지마. 김 부장은 딸의 손을 감싸주었다. 아빠 안 가. 거짓말. 이번에는 진짜야. 민지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다. 김 부장은 주머니에서 분홍색 머리끈을 꺼냈다. 민지가 창고에 남겼던 것이었다. 이거 내가 두고 갔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찾을 줄 알았어. 김 부장은 딸의 머리를 묶어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묶이지 않았다.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전히 못하네. 김 부장의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집에 가서 다시 해줄게. 연습했어. 많이 했지. 거짓말. 이번에는 진짜야. 김 부장은 머리끈을 조심스럽게 묶었다. 완성된 머리는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었다. 민지가 손으로 머리를 만졌다. 또 이상해. 예뻐. 아빠 눈에는 내가 뭘 해도 예쁘잖아. 김 부장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래. 민지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한테는 내가 전부니까. 확성기에서 최후 경고가 들렸다. 30초 안에 투항하십시오. 김 부장은 일어났다. 그는 성한수에게 민지의 손을 맡겼다. 한수야. 말해. 민지 데리고 있어. 너는 길을 연다. 박진철이 김 부장 옆에 섰다. 혼자 열려고. 진철아. 나도 들었어. 양쪽 다 민지를 노린다며. 빠져. 싫어. 이건 내 싸움 아니야. 박진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민지가 내 이름 부를 줄 알아. 김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진철이 민지를 바라봤다. 민지가 어릴 때 처음 한 말이 아빠였을 것 같지. 성한수가 웃었다. 아니었어. 뭐였는데? 진철이. 박진철이 김 부장을 바라봤다. 김 부장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철이 말했다. 그러니까 내 싸움도 맞아. 성한수도 민지의 손을 김 부장에게 다시 돌려줬다. 내 딸은 내가 지켜. 한수야. 성한수는 튀김국 방어선을 바라봤다. 우리가 길을 열게. 김 부장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저들은 훈련받은 요원들이야. 박진철이 자신의 장갑을 당겨 끼웠다. 우리도 훈련 많이 받았어. 성한수가 목을 가볍게 풀었다. 요즘은 애들 가르치느라 몸도 매일 썼고. 다칠 수 있어. 박진철이 웃었다. 지금까지 안 다친 것처럼 말하네. 성한수가 물었다. 어느 쪽으로 갈까? 김 부장은 방어선을 살폈다. 튀김국 정면 병력은 많았다. 하지만 민지를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에 먼저 총을 쏘지는 못할 것이다. 문제는 주강찬의 사람들과 북한 요원들이었다. 서로 다른 세력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민지가 위험해진다. 김 부장은 항구 구조도를 떠올렸다. 동쪽 물류창고 뒤에는 폐쇄된 정비 통로가 있었다. 그 길을 통과하면 외부 주차장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입구 앞을 튀김국 방패조가 막고 있었다. 김 부장이 말했다. 동쪽 정비 통로. 성한수가 방향을 확인했다. 입구가 막혔어. 뚫고 들어가자.
박진철이 두 주먹을 맞댔다. 이제야 알아듣기 쉬운 말이 나오네. 김 부장은 민지를 등에 업었다. 민지는 아버지의 목을 감쌌다. 아빠. 응. 무서워. 김 부장의 발이 잠시 멈췄다. 그는 딸의 다리를 단단히 잡았다. 아빠도 무서워. 민지가 놀란 듯 물었다. 아빠도. 응. 아빠는 안 무서운 줄 알았는데. 김 부장은 앞을 바라봤다. 특임국 요원들이 무기를 겨누고 있었다. 컨테이너 위에서는 박강성이 움직이고 있었다. 주강찬의 사람들도 차량 뒤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김 부장이 말했다. 민지 다시 잃을까봐. 민지가 아버지의 목을 더 세게 안았다. 나 여기 있어. 알아. 안 없어질게. 김 부장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빠도 안 놓칠게. 그는 성한수와 박진철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특임국 현장 지휘관은 김 부장 일행이 달려오는 것을 확인했다. 전방 방패조 준비. 요원들이 방패를 겹쳐 세웠다. 김 부장, 멈추십시오. 김 부장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성한수가 가장 먼저 방패조로 뛰어들었다. 그는 방패 가장자리로 발을 밀어넣어 중심을 무너뜨렸다. 박진철은 옆에서 두 명을 한꺼번에 밀어냈다.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 요원이 박진철의 팔을 잡았다. 박진철이 몸을 돌리며 팔을 빼냈다. 딸 찾으러 가는 아빠를 왜 막아? 성한수는 앞을 막은 요원에게 말했다. 다치기 싫으면 비켜. 국가 명령입니다. 나도 아버지 명령 받고 왔어. 무슨 명령입니까? 성한수의 시선이 김 부장 등에 업힌 민지에게 향했다. 아이 데리고 집에 오라는 명령. 그는 요원의 방패를 옆으로 밀었다. 좁은 틈이 생겼다. 김 부장이 그 사이로 뛰어들었다. 현장 지휘관이 무전기에 말했다. 저지 실패. 강국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 부장만 떨어뜨려. 아이를 업고 있습니다. 다리를 노려. 지휘관은 총을 들었다. 김 부장의 다리가 조준점에 들어왔다. 민지가 아버지 등에 엎여 있었다. 김 부장이 넘어지면 아이도 크게 다칠 수 있었다. 지휘관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강국철이 다시 말했다. 쏴. 지휘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명령이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컨테이너 위에서 총알이 날아왔다. 지휘관의 무기가 손에서 떨어졌다. 특임국 요원들이 위를 바라봤다. 저격수다. 박강성이 위치를 바꾸며 김 부장에게 소리쳤다. 형, 뛰시오. 김 부장이 그를 올려다봤다. 박강성의 얼굴이 보였다. 김 부장의 눈빛이 굳었다. 민지를 노리던 주강찬의 사람들도 총을 들고 있었다. 박강성은 그들을 향해 연속으로 사격했다. 특임국은 북한 공작원의 개입을 확인하자 즉시 대형을 바꿨다. 현장 지휘관이 명령했다. 외부 세력 발견. 김 부장보다 저격수부터 제압한다. 특임국의 총구가 컨테이너 위로 향했다. 박강성은 몸을 낮추며 다른 위치로 이동했다. 김 부장은 민지를 업은 채 정비통로 입구로 달렸다. 성한수와 박진철이 뒤를 따랐다. 박진철은 달리면서도 고개를 들었다. 제가 너 죽이러 내려왔다는 그 친구냐? 김 부장이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왜 우리 도와줘? 나도 몰라. 친구 관계 복잡하네. 성한수가 외쳤다. 잡담은 나가서 해. 세 사람은 정비통로 안으로 들어갔다. 김 부장이 안쪽 철문을 닫으려는 순간 누군가 반대편에서 문을 붙잡았다. 박강성이었다. 김 부장이 그를 바라봤다. 손 놔. 박강성이 문틈으로 말했다. 뒤에서 특임국이 옵니다. 너도 똑같아. 지금은 아닙니다. 난 너 못 믿어. 박강성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면 아이부터 내보내시오. 김 부장이 문을 더 강하게 밀었다. 내 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박강성이 문을 놓지 않았다. 형 혼자서는 못 나갑니다. 내가 내 형이냐? 한 번도 아니었던 적 없습니다. 김 부장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오래전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다. 눈 덮인 산. 피로 젖은 군복. 자신의 뒤를 따라오던 어린 병사. 그 병사가 지금 문 반대편에 서 있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문을 열지 않았다. 있던 대로 돌아가. 박강성이 김 부장을 바라봤다. 돌아갈 곳이 없소. 그건 내 사정이야.
나도 압니다. 박강성은 자신의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손을 보였다. 그러니 한 번만 믿으시오. 김 부장이 대답하려는 순간 박강성 뒤에서 특임국 요원들이 나타났다. 한 요원이 총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 박강성은 김 부장을 바라본 채 말했다. 문 닫으시오. 김 부장이 문을 붙잡았다. 강성아. 박강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김 부장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죽지 마. 박강성이 아주 작게 웃었다. 그 말이면 됐습니다. 그는 문을 강하게 밀어 닫았다. 철문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문 밖에서 특임국 요원들의 외침이 이어졌다. 김 부장은 잠시 멈춰섰다. 민지가 아버지 어깨 위에서 물었다. 아빠 친구야. 김 부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런데 아빠가 걱정했잖아. 김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진철이 뒤에서 말했다. 애들은 못 속여. 성한수가 정비 통로 끝을 가리켰다. 출구 보인다. 세 사람이 출구로 달렸다. 그러나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열려 있었다. 바깥에는 검은 차량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량 앞에 남 실장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주강찬의 경호원들이 총을 들고 있었다. 남 실장은 김 부장 등에 업힌 민지를 확인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부장이 민지를 내려 성한수 뒤로 보냈다. 내 딸 어디로 데려가려고? 남 실장이 대답했다. 그 아이는 회장님의 따님에게 너무 위험한 존재가 됐습니다. 김 부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해리를 위해 민지를 죽이겠다는 거냐? 아버지가 딸을 지키는 일입니다. 김 부장이 한 걸음 다가갔다. 내 앞에서 그 말을 해. 남 실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도 부장님과 같습니다. 같아.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김 부장이 주먹을 쥐었다. 주강찬이랑 나를 같다고 하지 마. 남 실장이 말했다. 무엇이 다릅니까? 김 부장은 민지를 돌아봤다. 아이는 두려운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 부장은 다시 남 실장을 바라봤다. 나는 내 딸이 사람을 해치면 대신 덮어주지 않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 대가로 따님을 잃어도 말입니까? 김 부장의 눈이 붉어졌다. 남 실장은 그 반응을 확인하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통화가 연결됐다. 주강찬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 부장. 김 부장은 전화기를 바라봤다. 주강찬. 우리 딸 문제로 일이 너무 커졌군. 내 딸은 내가 지켜. 김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왜 내 딸을 건드려? 주강찬이 말했다.